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와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신규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10,000명 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방역 정책이 지금 상태로 간다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엔 확진자가 10,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중환자 추이가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다만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가 접종이나 치료제가 원활히 적용된다면 의료 역량이 한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로 이 접종 완료율, 그러니까 백신 얘기하는 겁니다. 완료율이 80%를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접종 완료율 80%는 당국이 일상회복 2단계로 나아가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단계는커녕 후퇴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필 완료율 80%를 달성한 날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다치로 나오면서 집단 면역은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당국은 현 확산세가 고령층의 돌파 감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도 돌파 감염된 사례가 또 2명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스터샷이 소용이 진짜 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 추가 접종과 더불어서 재택 치료도 전면화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확산세가 뭐 잡힐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택치료 관련해선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네. 모든 확진자가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동거인도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 감염도 걱정이 되고요. 이 중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가 있다면 위중증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분들도 위중증 병상으로 이송돼야 하는데 이런 환자가 많아지면 이송체계나 병상 가동률도 따라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혼자서 아파 쓰러져 있는데 내가 스스로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그래서 다시 연락하고 이게 될까 싶거든요. 사실 현재 확산세를 잡으려면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결단을 내릴까요? 네,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조만간 각계 의견을 받아서 거리두기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인데요. 자영업자나 민생경제 등을 고려했겠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일상회복 초창기에 1단계부터 너무 많이 푼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버리면 당국 스스로 일상회복 방역체계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확산세가 심하고 또 누그러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가 뭐 방역 실패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자인해라. 이게 문제가 아닌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벌써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뭐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오미크론이 처음으로 보고됐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네. 오미크론의 출현은 그러니까 예상할 수도 없었지만 앞으로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질 겁니다. 오미크론 의심 사례는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 2명과 이들의 지인 1명 그리고 동거인 1명인데요. 당국은 이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10월에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이들 부부의 감염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 최종 확인된 건 아니고 특이 증상도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방역망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지난 28일 0시부터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가 시행되기 이전 5주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입국한 사람이 총 2,776명인데 이 가운데 혹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6개 대륙 모두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만큼 아프리카 일부 국가만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부부 그 분석 결과가 오늘 밤 9시쯤 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PCR 검사는 벌써 했잖아요. 여기서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알 수 없나 봅니다. 네, 코로나19가 먼저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잖아요. 네. 이 검사로는 바이러스 변이가 델타냐 오미크론이냐에 상관없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즉 양성인지 음성인지 여부만 알 수 있습니다. 네. 양성이라면 그 변이가 어떤 건지 변이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나이지리아 부분은 여기서 델타 변이 음성이 나왔고 오미크론으로 의심되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진자 검체의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는 전장 유전체 방법으로 분석 중이고 이 결과가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전장 유전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당국은 오미크론을 빠르게 검출해낼 수 있는 변이 PCR 검사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쨌든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